여러분, 조선 역사에는 수많은 왕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진실이 600년 가까이 논쟁이 되는 왕은 거의 없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단종입니다. 그는 단 17살의 나이로 왕위도 자유도 그리고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종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조선의 공식 기록조차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록과 야사 속 기록을 따라가며 단종의 마지막 순간과 그 시신을 거둔 한 인물의 이야기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1453년 조선 왕실에서 거대한 정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당시 왕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은 책사, 한명회 등과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사건으로 김종서 등 반대 세력이 숙청되고 수양대군은 조정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 순간부터 어린 왕 단종의 권위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결국 1455년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르고 그가 바로 세조가 됩니다. 단종은 왕에서 물러나 상왕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의 많은 신하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되찾으려는 단종 복위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거사의 중심에는 성삼문, 박팽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육신이라 부르는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내부 밀고로 인해 사전에 발각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처형되었고 단종을 지지하던 정치적 기반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이 사건 이후 세조와 공신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단종이 조정에 남아있는 한 정치적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1457년 6월 단종은 왕족 신분에서도 강등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노상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지로 보내집니다. 그곳은 바로 청령포입니다. 이곳은 삼면이 강으로 막혀 있고 뒤편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여름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종의 거처는 영월의 또 다른 관사 관풍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단종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조는 한 가지 정보를 입수합니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가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 복위를 꾀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세조는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송현수를 교수형에 처하라. 그리고 이 소식이 유배 중이던 단종에게 전달됩니다. 이 사건 이후의 기록은 세조실록에 등장합니다. 세조 3년 10월 21일 기록은 단 한 줄입니다. 노상군이 이를 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졸하였다. 예로써 장사 지냈다. 이것이 조선왕조실록이 전하는 단종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왕위를 빼앗은 세조 입장에서 단종을 죽인 것과 단종이 스스로 죽은 것은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전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대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방연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약 240년 뒤 기록인 숙종실록입니다. 숙종 25년의 기록에 따르면 금부도사 왕방연은 영월에 도착하고도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단종이 관복을 입고 나와 왜 왔는지 묻자 왕방연은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괴로운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에서도 사약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단종을 모시던 한 유생이 차마 하지 못할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그 자리에서 9구멍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자세한 기록은 조선 후기 학자 이긍익이 쓴 연려실 기술에 등장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왕방연은 사약을 들고 왔지만 차마 단종에게 명령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죄인을 압송하던 하급관리 나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재촉하며 왕방연을 압박했습니다. 그때 단종은 익성관과 골룡포를 갖추고 마루로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하지만 왕방연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단종을 모시던 통인 하나가 스스로 나섭니다. 그는 활줄에 노끈을 이어 창문 뒤에서 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9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즉사했습니다. 단종의 죽음을 지켜본 시녀와 시종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밤 영월에는 맹렬한 폭풍과 뇌우가 몰아쳤고 검은 안개가 밤새 하늘을 뒤덮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야사인 아성잡설에 따르면 관청은 단종의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차가운 물 위로 17왕이 가느다란 손가락이 떠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신은 동강 위를 떠다니며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영월의 호장이었던 어몽도입니다. 당시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한다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밤중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강물 속에서 단종의 시신을 몰래 건져 올립니다. 그가 사용한 관은 원래 자신의 노모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관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시신을 등에 지고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그는 산속에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잠자던 노루 한 마리가 급히 달아난 자리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그곳을 하늘이 정한 왕의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 장릉입니다. 장례를 마친 뒤 어몽도는 가족과 함께 사라집니다. 관아에서는 그를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조차 그 무덤 근처에서는 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의 존재는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숙종 때 단종은 왕으로 복권됩니다. 1698년 단종이 죽은 지 2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무덤은 정식 왕릉, 장릉으로 격상됩니다. 그리고 조정은 어몽도의 공을 기려 그에게 공조판서라는 관직을 추중합니다. 어몽도는 군대를 이끈 장군도 아니었고 나라를 움직인 대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한 지방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버려졌을 때 그는 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가문을 흩어지게 만들었고 평생 숨어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왕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내 어몽도. 조선 역사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장릉 안에는 그의 충절을 기리는 어몽도 정력악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조선의 공식 기록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역사일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록에 남은 단 한 줄의 기록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지켜온 슬픈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단종의 장례를 치른 뒤 그 위험한 선택을 했던 관리, 어몽도는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당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어몽도는 단종의 장례를 마친 뒤 곧바로 영월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영월을 떠난 뒤 그의 발걸음은 어떤 길을 따라갔을까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몽도가 영월을 떠난 뒤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의 가문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